눈 감고 오늘 금요일 한번 잘해보죠.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또 한 주의 마지막으로 있는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둡지만 우리 친구들은 날씨에 영향받지 않고 밝고 또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다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소망이 기적을 볼 수 있는 작은 소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학교 생활할 때 우리 친구들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분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0쪽 이집트의 무덤. 이집트의 무덤이 뭘까? 요번 이야기만 딱 하면 우리 제구로 넘어갑니다. 한번 힘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여 동안 어거스트와 나는 학교를 마치면 우리 집과 어거스트의 집을 오가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210쪽. 어거스트의 부모님은 엄마와 나를 저녁 식사에도 2번 초대했다. 우리 엄마한테 어거스트의 삼촌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도 들었다. 이집트 박물관 전시의 날, 우리는 모두 한껏 흥분한 상태였다. 추수감사절 연휴 때만큼은 아니지만 바로 전날 눈까지 내렸다. 우와, 어쨌든 눈이니까 눈을 길게 발음한다고 그랬지, 장음? 우리 보는 눈은 짧게 눈,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 체육관은 거대한 이집트 박물관으로 탈바꿈했고 탁자마다 아이들이 작업한 이집트 유물들과 각각의 유물을 설명하는 문구를 적은 카드로 가득 채워졌다. 대부분의 작품이 아주 근사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와 어거스트의 작품이 제일 훌륭했다. 내 아누비스 조각상은 제법 진짜처럼 보였는데 진짜 황금빛 페인트까지 사용했다. 어거스트는 각설탕을 이용해 계단식 피라미드를 완성했다. 가로 세로 60cm 크기의 깔깔한 모래 느낌이 나는 페인트 비슷한 걸로 스프레이칠을 해놓았더니 정말 그럴듯해 보였다. 우리는 모두 이집트 의상으로 차려입었다. 몇몇 아이들은 인디아나 존스 차림의 고고학자로 변신했다. 파라오처럼 입은 아이들도 있었다. 어거스트와 나는 미라로 꾸몄다. 작은 눈구멍 2개와 입구멍 하나만 빼고 얼굴을 꽁꽁 싸맸다. 부모님들이 도착해 체육관 앞 복도에 긴 줄을 만들었다. 각자 부모님을 모시고 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지자 저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캄캄한 체육관을 이리저리 다니며 손전등 여행에 나섰다. 어거스트와 나는 엄마들을 함께 모시고 다녔다. 우리는 전시된 작품들 주위를 돌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소곤소곤 속삭이며 질문에 답했다. 워낙 어두웠기 때문에 손전등으로 작품을 비추며 이야기를 했다. 가끔은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턱에 손전등을 댄 채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어둠 속에서 모두 속닥속닥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광경을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그러다가 잠깐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향했다. 물을 마시려면 얼굴을 덮은 미라 붕대를 벗어야 했다. 안녕 서머, 의상 멋진데? 잭이 다가오며 아는 체를 했다. 잭은 영화 미라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차려입었다. 고마워. 다른 미라는 어거스트야? 응. 근데 너 혹시 어거스트가 왜 나한테 화났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말해주면 안 돼? 안 돼.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어거스트와 약속했어. 너무 이상하잖아. 갑자기 왜 나한테 화가 났는지 도통 모르겠어. 전혀. 힌트라도 좀 주면 안 돼? 체육관 건너편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거스트를 흘낏 바라봤다. 헬로윈 날 어거스트가 우연히 들었던 말을 비밀에 붙이기로 한 우리의 굳은 맹세를 깰 생각은 없었지만 문득 잭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 흘리는 스크린. 나는 잭의 귀에 대고 짧게 속삭인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제4부 잭.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하지.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앙뚜안드 생떼 쥐베리 어린 왕자 중에서 그래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 마음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치? 214쪽 전화 이제 쟁 이야기네. 한번 재밌게 읽어보자. 시작. 8월달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인 터시먼 선생님한테서 부모님 앞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는 환영 인사차 모든 신입생들에게 전화를 거시나봐 라고 했고 아빠는 전화 걸 학생이 한둘이 아닐 텐데 라고 말했다. 엄마가 답례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고 나는 옆에서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통화 내용은 정확히 다음과 같았다. 어머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아만다 윌인데요. 전화 주셨죠? 잠시 침묵.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잭도 기대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 네 잠시 침묵. 아 잠시 침묵. 네 그럼요. 긴 침묵. 어머나 네 잠시 침묵.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죠. 잠시 침묵. 물론이죠. 우와 어머나 완전히 긴 침묵.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잭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제가 좀 적을게요. 아, 네, 적었어요. 잭하고 얘기 좀 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잠시 침묵. 아니요, 잭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하죠.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엄마가 전화를 끊은 뒤 내가 물었다. 왜요? 교장 선생님이 뭐래요? 네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구나. 올해 새로 중학교에 다니게 된 애가 한 명 있는데 그동안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학교 환경은 처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5학년에 올라오는 애들 중에 특별히 마음 착한 애들이 누가 있을까 알아봤는데 선생님들이 너를 추천해 주셨나 봐. 우리 아들 착한 거야. 엄마가 잘 알지.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너한테 그 새로운 남자애를 좀 부탁할 수 있을까 하고 전화하신 거야. 저더러 걔랑 같이 다니라는 말이에요? 그래, 교장 선생님은 그걸 환영 친구라고 하시더라. 하필이면 왜 난데요? 아까 말했잖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라면 믿을만하다고 추천했다니까. 선생님들이 너를 그렇게 잘 봐주셨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게 왜 안타까운데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까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구나 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그 아이한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얼굴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 같아. 아마 사고를 당했나 봐. 다음 주에 학교에 나오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대. 학교는 9월달에 시작하잖아요. 입학 전에 미리 그 애를 만나봤으면 하셔. 꼭 해야 돼요. 엄마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아 글쎄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잭. 안 해도 되면 전 하기 싫어요. 적어도 생각은 해볼 수 있잖니. 생각해봤는데 하기 싫어요. 억지로 권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봐. 알겠지? 교장 선생님한테는 내일 전화 드릴 테니까 딱 잘라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봐. 엄마 말은 새로운 애한테 시간을 좀 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 내가 말을 잘랐다. 그냥 새로운 애가 아니에요. 엄마 걔는 기영이에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쟤. 사실이 그렇잖아요 엄마. 너는 걔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아니 알아요. 엄마가 그의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애가 바로 어거스트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으니까 잭이 이랬었구나. 섭섭하다 그치? 218쪽 아이스크림 가게 시작.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에임스포트가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처음으로 그 애를 본 기억이 난다. 보모였던 베로니카 누나와 나는 가게 밖 벤치에 앉아 있었고 어린 남동생 제이미는 유모차에 앉아 우리를 마주보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몰랐나 보다. 코밑으로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빨아먹으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그의 어거스트를 보았다. 그 애는 우리 바로 옆에 앉아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알았지만 얼마나 무서웠던지 나도 모르게 헉! 소리가 튀어나왔다. 처음에는 좀비 가면 같은 걸 쓴 줄 알았다. 내 입에서 나온 헉 소리는 공포 영화를 볼 때나 덤불 속에서 악당이 불쑥 튀어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지르게 되는 바로 그 소리였다. 그래도 나는 그런 짓을 하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애는 내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의 누나는 들은 눈치였다. 베로니카 누나가 우리를 재촉했다. 쟤 가야겠다. 베로니카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유모차를 돌렸다. 어느새 제이미까지 그 애를 보고 뭔가 난처한 말을 꺼낼 기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벌이 내려앉기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나 서둘러 자리를 뜨는 베로니카 누나를 뒤따라갔다. 뒤에서 그의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얘들아 가야 할 시간인 것 같구나.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 애는 아이스크림을 빨아먹고 있었고 그의 엄마는 스쿠터를 챙기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의 누나가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눈빛으로 날 노려보았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내가 조그맣게 물었다. 누나, 제 얼굴 왜 저래? 쉿! 화가 난 목소리였다. 나는 베로니카 누나를 좋아하지만 누나는 한 번 화가 나면 정말 벼락같이 화를 냈다. 누나가 서둘러 유모차를 몰자 제이미는 그 애를 다시 한번 보려고 유모차 밖으로 떨어질 정도로 몸을 쑥 내밀었다. 근데 누나, 너희들은 너무 못됐어. 정말 못됐어. 그렇게 빤히 쳐다보다니. 골목길을 내려오자마자 베로니카 누나가 버럭 화를 냈다. 220조. 내가 말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제이미가 끼어들었다. 누나! 베로니카 누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와버리다니. 세상에 가엾은 아주머니. 잘 들어. 얘들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항상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해. 알겠지? 그치. 우리도 복받았지. 그치? 누나! 왜 제이미? 그거 헬로윈이야? 아니야 제이미. 근데 그 형은 왜 가면을 썼어? 와, 가면 쓴 것처럼 보였나 보다. 그치? 베로니카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끔 화가 나면 누나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내가 대신 말했다. 가면을 쓴 게 아니야. 그만 쟤! 왜 그렇게 화를 내 누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물으면 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누나는 그냥 고개만 저었다. 우리가 한 행동은 옳지 않아. 악마라도 본 것처럼 그렇게 확 일어서다니. 제이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겁이 났어. 혹시라도 그 꼬마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이라도 할까봐. 그래도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데 그 아주머니가 다 알았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꼭 나쁜 마음을 먹어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아무튼 내 기억으로는 그날이 동네에서 어거스트를 처음 본 날이었다. 그 뒤로도 어거스트를 여러 번 보았다. 놀이터에서 두어 번, 공원에서 몇 번, 우주 비행사 헬멧을 쓰고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헬멧을 쓴 애가 바로 그 애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다. 우리 동네 애들은 그 애가 어거스트라는 것을 다 알았다. 모두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은 그 애와 마주쳤다. 그 애는 우리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 애의 이름을 알았다. 그 애를 볼 때마다 베로니카 누나가 했던 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자꾸 몰래 힐끗거리지 않으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그 애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기가 힘들다. 그치? 좀 그럴 것 같긴 해. 그치? 선생님들 이렇게 걔가 안보할 때 이렇게 힐끗 볼 것 같아. 222쪽 마음을 바꾼 이유. 어떻게 마음을 바꿨나? 그날 밤 늦게 엄마에게 물었다. 교장 선생님이 또 누구한테 전화했대요? 엄마한테 말해줬어요? 줄리안과 샬론 얘기를 하시더구나. 줄리안, 헐, 줄리안은 왜요? 너 원래 줄리안이랑 친했잖아. 엄마, 그건 유치원 때 얘기죠. 줄리안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위선자예요. 어떻게 하면 인기를 높일까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애라고요. 글쎄다. 그래도 줄리안은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다던데. 그 점은 높이 사줘야 되지 않겠니? 틀린 말이 아니라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샬롯은요? 걔도 하겠대요? 그래. 당연히 하겠지. 착한 척 하는 데는 걔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책. 요즘 마음에 든 애가 하나도 없나 보구나. 아, 그건 그냥 엄마는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요. 대충은 알아. 아니요, 엄마는 몰라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나는 봤어요. 네가 생각하는 애가 아닐 수도 있잖아. 정말이에요. 걔가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끔찍해요. 걔는 기형이에요. 엄마, 눈이 이 밑에 있다고요. 나는 내 양빵을 손으로 가리켰다. 귀도 없어요. 게다가 입은. 때마침 제이미가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려 주방으로 들어왔다.
제이미한테 물어보세요. 맞지, 제이미? 작년에 학교 끝나고 공원에서 봤던 애. 어거스트라는 애. 얼굴 이상한 애 있지? 제이미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말했다. 아, 그 형? 그 형 때문에 악몽을 꿨어. 엄마, 생각나요? 작년에 좀비 꿈을 꿨잖아요. 엄마는 공포영화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형을 봐서 그런 거야. 그 형을 보고 내가 으악! 하고 엄마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살렸다. 잠깐만, 그 애 앞에서 그랬단 말이야? 제이미가 징징대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너희 얘기 듣고 정말 실망했어. 엄마는 목소리만큼이나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애는 그냥 남자애일 뿐이야. 너희들이랑 똑같은. 제이미, 네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걸 보고 더구나 비명까지 지르면서 그의 기분이 어떻겠니? 비명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제이미는 양손을 뺨에 대고 주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세상에, 제이미, 엄마는 우리 아들들이 그보다는 더 인정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 겨우 2학년이 된 제이미가 물었다. 인정이 많은 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너도 잘 알 텐데, 제이미. 그래도 그 형은 정말 흉측하단 말이에요, 엄마.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제이미! 엄마는 그런 말 싫어. 어서 주스 가지고 가. 잠깐 형이랑 얘기 좀 하고 싶구나. 제이미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나를 불렀고 한바탕 잔소리가 이어질 게 뻔했다. 들어봐, 쟤. 알았어요. 할게요. 내 말에 엄마는 깜짝 놀랐다. 할 거야? 네. 그럼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도 돼? 네, 엄마. 한다고요. 한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넌 뭐든 잘해내잖니. 나 잘 생각했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쟤. 엄마가 내 머리를 쓱쓱 쓰다듬었다.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이렇다. 엄마의 한바탕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만사가 제 맘대로인 줄리안에게서 어거스트라는 애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제이미가 어거스트를 보고 으악! 하며 달아났다는 얘기를 듣자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세상에는 줄리안처럼 못되게 구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원래 마음씨가 착한 제이미 같은 꼬마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 정도라면 어거스트 같은 애는 중학교에서 전혀 설 자리가 없다. 와우, 그렇구나. 그치? 그래서 마음을 바꿨구나. 그치? 226조 4가지 사실. 시작. 첫째, 누구든 어거스트의 얼굴에 익숙해진다. 처음 두어 번은 이랬다. 우와, 난 절대 그 얼굴에 익숙해지지 못할 거야.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자 이랬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둘째, 어거스트는 정말 괜찮은 녀석이다. 꽤 웃기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어거스트가 나한테만 들리게 우스운 말을 속닥거리는데 그럼 나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전체적으로 멋진 녀석이다. 같이 어울리기 편하고 대화도 잘 통한다. 셋째, 정말 똑똑하다. 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목 성적이 나보다 우수하다. 샬롯이나 히메나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위권에 속한다. 게다가 샬롯이나 히메나와 달리 어거스트는 내가 정말로 절박할 때면 그래봤자 두어 번이긴 했지만 은근슬쩍 시험지를 보여준다. 숙제도 한번 보여줬는데 덕분에 수업이 끝나고 우리 둘 다 혼이 났다. 루빈 선생님이 어제 숙제에서 너희 둘 다 틀린 답이 똑같았어 라며 나무라며 어디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듯이 우리 두 사람을 빤히 지켜봤다. 내 입장에선 그건 제가 어거스트의 숙제를 베껴서 그래요 라고밖에 할 말이 없었던 터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어거스트가 대뜸 거짓말을 했다. 어거스트는 그건 우리가 어젯밤에 숙제를 같이 해서 그래요 라고 둘러댔고 100% 틀린 말은 아니었다. 숙제를 같이 하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래도 답은 각자 써야지. 나란히 앉아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숙제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며 선생님은 마무리를 지었다. 교실을 나온 뒤에 내가 말했다. 자식, 둘러대줘서 고맙다. 뭘? 정말 멋진 녀석이다. 넷째, 이제 어거스트를 잘 알게 되었으니 어거스트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흔쾌히 말할 수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부탁이 없었다면 친구가 될 생각도 안 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어거스트와 다니는 게 좋다. 어거스트는 내가 무슨 농담을 해도 다 웃어준다. 어거스트한테는 무슨 말이든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어거스트는 좋은 친구다.
만약 5학년생들을 모두 벽에 세워놓고 같이 다니고 싶은 친구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어거스트를 택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 얘들아. 다음 주에 보자.